안녕하세요. 캐드 공방의 김쌤입니다.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공개 도면 5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먼저 솔리드웍스를 사용해서 모델링하고 조립품을 완성시킨 다음에 조립품 파일과 채점용 파일 그리고 3D 프린터용 파일 이렇게 세 가지 파일을 저장하는 단계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3D 프린터용 파일을 사용해서 슬라이싱 하는 방법, 그리고 G코드 변환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 또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방법, 이런 부분은 모든 문제에 공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강좌를 만들어서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제 도면을 살펴보면 1번 부품의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 부품은 이렇고요. 그래서 두 개의 부품을 조립을 하면 이러한 형상이 됩니다. 조립되고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축을 설정을 해주게 되면 이쪽은 X축을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Y축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2번 부품에 보면은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각각 조립되는 1번 부품에 해당되는 치수를 참고로 해서 조립이 가능하도록 치수를 산출해 주어야 됩니다. A라고 된 부분은 1번 부품에 반지름 4짜리 이 슬롯 안에 조립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파이 8보다 작아야 됩니다. 문제를 보면은 공차 한계를 1m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0.2mm 정도는 여유를 두고 0.8mm를 적용시키겠습니다. 그래서 A 부분은 파이 7.2를 적용하겠습니다. 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1번 부품에 7이라고 되어 있는 이 홈 사이에 조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6.2 치수를 적용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산출된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먼저 솔리드웍스를 열고 새로 만들기에서 파트 템플릿을 열어옵니다. 템플릿이 열리면 먼저 옵션으로 가서 문서 속성 탭에 단위를 선택해주고 단위계는 mmgs를 설정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에 가서 부품 파일을 저장을 할 건데요. 저는 바탕화면에 5번 폴더를 만들어 두었고 이 안에 파트 1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감독관 선생님들께서 폴더를 어떻게 만들고 파일은 어떻게 저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그대로 따라서 이행을 해 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제출용 파일 리스트를 보면은 조립품 파일이 있고 채점용 파일 해서 STP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용 파일 해서 STL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G코드 변환 파일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파일이 리스트에 작성되어 있는데요. 3D 프로그램은 조립품 파일이 부품 파일이 있어야 열립니다. 그래서 파일 리스트에는 없지만은 부품 파일 역시 같은 폴더 내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은 감독관 선생님들께 질문을 해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따라서 작업을 해 주시면은 가장 바람직하겠죠.
먼저 XY 축이 있는 정면에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정면 뷰를 스케치를 합니다. 제일 먼저 가운데에 있는 직선 홈을 이렇게 제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직선 홈 밖에 있는 이러한 형상을 스케치를 합니다. 먼저 코너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러한 사각형을 하나 제도를 해주고요. 이제는 선을 이용해서 아래에 있는 부분을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리고 접선호를 그려준 다음에 이쪽에도 역시 접선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주고 요 위쪽에 라인을 연결을 시킵니다. 여기에서 이 선분과 여기에 있는 호는 접선이 되어야 되고요. 이 호와 여기에 있는 선도 접선 구속을 주고요. 여기에 있는 선과 여기에 있는 호도 접선 구속을 주고요. 이 호와 여기에 있는 선도 접선 구속을 줍니다. 다음에는 원을 이용해서 가운데에 6파이짜리 원을 두 개를 그려줍니다. 이 원은 치수를 없이 그냥 그려주고 이 원은 이쪽 원과 동등 구속을 줍니다. 자, 이제는 이 선분의 가운데에 있는 중간점과 원점을 수직 구속을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치수를 입력합니다. 원점에서 여기 끝까지 사이의 그 길이는 9mm가 되고요. 이 사각형의 폭은 18mm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직선 홈의 중심점 사이의 길이는 16mm가 되고요. 이 호의 반지름은 4mm가 됩니다. 다음에 원점에서부터 여기 아래에 있는 모서리까지는 52mm가 되고요. 아래에 있는 모서리에서 여기 원의 중심점까지는 6mm가 됩니다. 이 원의 중심점과 여기에 있는 원의 중심점은 수평 구속을 주고요. 이 원의 중심점과 원의 중심점 사이의 거리는 15mm가 됩니다.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선분은 아래 바닥에서부터 24mm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케치가 전부 다 완성이 되었으면은 스케치 종료를 합니다. 돌출 가서 좌우가 대칭이 되어 있고 폭은 15mm입니다. 그래서 중간 평면을 선택하고 15mm 지수를 입력한 다음에 돌출시킬 부분 이 영역과 이 영역을 선택을 해줍니다. 이제는 우측면에 있는 이러한 형상을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뒷면에 스케치를 해주고요. 코너 사각형을 이용해서 여기에 사각형 하나를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이러한 부분의 형상을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스케치를 해주고요. 이쪽에도 역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스케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꼭지점은 여기에 있는 꼭지점과 일치를 시켜주고요. 여기에 있는 꼭지점은 여기에 있는 꼭지점과 일치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라인을 이용해서
이 원점에서부터 여기에 있는 아래 선분의 중간점까지 선을 하나 연결을 해주고 이 중간에 그려놓은 선은 보조선으로 바꿔주고요. 다시 이 선분은 수직선으로 바꿔줍니다. 요 위에 있는 선분은 이쪽의 모서리하고 동일선상이 됩니다. 다음 이 선분과 이 선분은 가운데에 있는 이 보조선의 대칭입니다. 이제 치수를 입력합니다. 이 사이 간격은 7mm고요. 이 아래 모서리는 여기 끝에 있는 이 모서리에서 26mm가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 여기에 있는 꼭지점은 이 아래에 있는 모서리에서 24mm가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요 사이의 각도는 6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가 전부 다 되었으면 스케치 종료를 해주고요. 이번에는 돌출 컷을 선택합니다. 등각 보기를 한 상태에서 방향은 관통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게 되면 이러한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쪽 옆면에 비번호를 새깁니다. 그래서 이 면에 스케치를 해주고 텍스트를 선택한 다음에 비번호를 입력해 주고요. 문서 글꼴 사용 체크를 해제하고 글꼴을 선택해서 크기를 지정합니다. 22 정도 지정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계략적으로 도면을 참고로 해서 적당한 위치를 이렇게 지정을 해 줍니다. 위치 지정이 다 끝났으면 스케치 종료를 하고 돌출 컷으로 가서 등각 보기 한 상태에서 블라인드 형태의 1mm만큼 설정을 해줍니다. 이상 없으면 확인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졌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쪽에 있는 둥근 필렛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렛으로 가서 둥근 필렛을 선택하고 이쪽 면과 가운데 면은 여기고요. 마지막 부분은 이쪽 면을 선택해 주면 이렇게 둥근 필렛이 완성이 되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필렛을 선택해서 이쪽 면과 가운데는 요 면이고요. 뒷면을 클릭해서 이렇게 둥근 필렛을 작업을 해줍니다. 자, 이제 등각 보기 한 상태에서 도면하고 비교를 해 보시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 주시고 이상 없으면 저장을 합니다. 새로 만들기에서 다시 파트 템플릿을 열어오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가서요. 이번에는 파트 2로 저장을 시킵니다. 역시 XY 축이 있는 정면에다가 스케치를 합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7.2파이짜리 원을 제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형을 작업하기 위해서 코너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러한 사각형을 제도를 하는데요. 높이는 18mm고요. 폭은 21mm가 됩니다. 이 선분의 중간점은 여기 있는 원점과 수평 구속을 주고요. 치수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원점에서 이 선분까지의 길이는 12mm가 됩니다.
스케치 종료를 하고요. 돌출을 합니다. 돌출된 부분은 샤프트 부분이 15mm만큼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 평면에 15mm 치수를 주고 선택 프로파일은 이 가운데 샤프트를 선택합니다. 확인을 해주고요. 다시 돌출을 선택해서 좀 전에 사용했던 스케치를 다시 지시해주고 이번에 이 두께는 6.2mm가 됩니다. 그래서 선택 프로파일에서 6.2mm만큼 돌출될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게 되면 이러한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이 앞면에 스케치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5파이짜리 원을 하나 제도를 합니다. 스케치 종료를 하고요. 돌출로 가서 이 부분은 브라인드 형태에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6mm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줍니다. 이제 이 뒷부분에 둥근 필렛 처리를 합니다. 필렛으로 가서 이쪽 면과 이쪽 면 그리고 이 아래 면을 지시해 주면은 이렇게 둥근 필렛 처리가 되죠. 다음에는 못따기가 되어 있습니다. C2로 되어 있죠. 그래서 못따기에 가서 거리를 선택하고 치수는 2mm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쪽 모서리와 이쪽 모서리 해서 양쪽에 이 모서리들을 못따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부품의 모델링도 끝났습니다. 저장을 해주시고요. 이제는 조립품 템플릿을 불러옵니다. 조립품에서는 1번 부품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1번을 열기를 하고요. 기준이 되는 부품은 작업 공간에 배치하는 게 아니고 원점에 고정 배치를 시킵니다. 따라서 원점에 고정 배치시키는 방법은 이 왼쪽 위에 있는 녹색 갈매기를 클릭해서 확인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점에 고정 배치가 되면은 다시 부품 삽입을 클릭하고 파트 2번을 불러옵니다. 부품 2번은 조립하기 용이한 곳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작업 공간에 클릭을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부품 배치가 끝나면은 메이트를 시킵니다. 그래서 파트 1번과 파트 2번을 전부 히스토리를 풀어준 다음에 첫 번째 조립해 줄 부분은 윗면과 윗면을 조립합니다. 그래서 정면 보기를 하면 이렇게 돼 있죠. 이 가운데로 정확하게 배치를 하기 위해서 우측면과 우측면을 클릭해 줍니다. 이제는 우측면 보기를 합니다. 이 가운데로 정확하게 배치하기 위해서 정면과 정면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양으로 조립품이 완성이 됐습니다. 메이트를 닫고 파트도 닫아줍니다. 틀림없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저장을 하고요. 파일명은 비번호를 입력합니다. 저는 여기에 비번호 05라고 했는데요.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비번호만 바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채점용 파일 저장을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가서 파일 형식을 STEP로 바꿔주는데 AP203과 AP214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최신 버전으로 저장하도록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AP214를 선택해 줍니다. 옵션으로 가서 솔리드 공면과 면 모서리 속성 내보내기, 주기적인 면 분할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한 다음에 비번호로 저장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D 프린터용 파일 저장을 할 겁니다. STL 파일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배치만 바꿔줄 것 같으면은 여기에서 크게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는 자세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는 부품을 따로따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옮겨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STL 파일을 저장을 하기 전에 여기에서 이동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지금 부품 2번은 이쪽 코너 부분에 이렇게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접착이 일어날 면적이 굉장히 넓은 거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면적을 축소시켜 주기 위해서 2번 부품을 아래로 이만큼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메이트 해준 부분 중에서 이 메이트를 피처 편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리값을 요만큼 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면상에 16mm이기 때문에 중간 8mm 거리값을 주겠습니다. 자, 8mm 거리값을 줬더니 부품 2번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다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치수 뒤집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운데로 배치가 되죠. 자, 이제 확인을 해주고 메이트를 닫습니다. 좀 전에 있었던 이렇게 넓은 면적이 접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거를 이제는 이 부분만 이렇게 접촉이 되게끔 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됐죠. 그리고 이 부품을 배치를 할 때 이렇게 세워서 배치를 하게 되면은 좀 더 후처리 작업하기가 편리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배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세 배치는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부품을 이동시킨 이 형상 이대로 STL 확장자로 저장을 시키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가서 파일 형식을 STL로 바꿔주고요. 옵션으로 들어가서 단위를 밀리미터로 설정합니다. 단위가 센티미터로 되어 있으면은 출력물의 크기가 10분의 1로 축소됩니다. 그러면 실격되겠죠. 어셈블리의 모든 부품을 단일 파일에 저장, 여기에 체크를 합니다. 여기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부품 1번, 부품 2번이 따로따로 출력되기 때문에 조립품 파일이 출력되지 못해서 실격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점검하고 올바르게 설정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하시고 비번호로 저장을 시킵니다. 메시 파일의 형식으로 미리 보기가 되면 그대로 예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방금 만든 STL 파일을 슬라이서 프로그램에 세팅을 해서 G코드 파일로 변환시켜서 그 변환시킨 파일을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이 STL 파일을 가지고 슬라이서 프로그램에 세팅하고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또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슬라이싱 시키고 G코드로 변환시키고 이러한 과정은 모든 문제에서 다 공통되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강좌를 만들어서 좌측 하단부에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클릭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공개도면 5번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